근데 이번에는 볼륨 마운트 클레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어떤 파일을 쓰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그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볼륨을 어떤 볼륨의 형태를 사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의 유형은 empty 디렉토리, 공 디렉토리, 그리고 호스트 패스, 그리고 PVC와 PV라고 하는 연구 볼륨, 그리고 연구 볼륨 클레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먼저 empty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파드 내에서 파드 내에 존재하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드가 생성됐을 때 만들어지고 파드가 삭제됐을 때는 이 볼륨도 같이 삭제가 되는 파드의 종속적인 것이 empty 디렉토리이고요. 그리고 호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파드에 종속적이지 않고 파드가 속한 노드의 볼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드들이 자신들이 속한 노드에 있는 디렉토리의 볼륨에 접속을 해서 접근을 해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볼륨과 연구 볼륨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나 외부의 스토리지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외부의 스토리지를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구 볼륨이기 때문에 어떤 파드나 노드에 종속적이지 않고 외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empty 디렉토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드 속의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은 여러 출처를 합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설명이 있지만 이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mpty 디렉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파드 안에 볼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속에서 동작하던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어서 컨테이너를 종료를 하게 되더라도 파드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재실행되기만 하면 파드가 삭제되지만 않는다면 컨테이너에서는 새로 실행되는 컨테이너에서 empty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컨테이너 안에 볼륨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컨테이너에 있었던 기록됐던 데이터는 당연히 유실이 되게 되겠죠. 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볼륨이 되는 경우에 예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슬립이라는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파드 역시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파드도 역시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file.txt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컨테이너 아이디를 확인해서 컨테이너 아이디를 먼저 확인해보고 파드를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면서 파드를 재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파드는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그 파드의 이름은 기존과 동일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그 조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컨테이너 아이디가 컨테이너를 그 킬시켰을 때와 다시 재기동됐을 때의 아이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컨테이너 안에 생성했었던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볼륨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파드가 재시작하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클러스터 전체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외부 스토리지를 참조하는 볼륨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이 매니페스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름이 데이트인 볼륨을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마운트하게 됩니다. 이 마운트 경로는 슬래시 데이터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볼륨도 또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볼륨의 유형은 empty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줬고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empty 디렉토리는 파드 수준의 그 스토리지로 파드와 같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새로운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더라도 새로운 컨테이너 역시 기존의 컨테이너가 기록한 데이터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슬립 디플로이먼트가 배치가 됐고요.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드에
파드의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엠프티 디렉토리에 파일 하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디렉토리 하위에 파일.txt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ls 데이터로 데이터 디렉토리 하위에 파일.txt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시 컨테이너 아이디를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아이디로 확인해 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킬시켜 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죽었고, 다시 컨테이너 아이디를 조회를 해보면 컨테이너가 그 새로운 컨테이너 아이디로 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렉토리 경로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ch05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file.txt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이 file.txt를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empty 디렉토리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죽더라도 새로 생성되는 컨테이너가 그대로 데이터를 이어받아서 캐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컬 캐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파드가 새로 생성되면 처음 상태인 빈 디렉토리가 되게 되고, 파드가 재시작한 이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다면 empty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드와는 별도의 생애 주기를 가진 유형의 볼륨을 마운트 해야 됩니다. 네, 호스트 패스 볼륨 같은 경우에는 파드의 종속적인 볼륨이 아니고 파드 상위의 노드에 있는 볼륨이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봤었던 파드가 재시작한 이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파드가 새로 생성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면 호스트 패스 볼륨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드 볼륨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특정 노드에 고정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특정 노드에 고정된다는 것은 대체되는 파드가 이전 파드와 동일한 노드에만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드가 삭제됐다가 디플로이먼트가 새로 파드를 생성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노드에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노드를 바라보고 있었던 볼륨은 볼 수가 없고, 새로 생성되는 파드가 바라보는 또 다른 A라는 노드에서 파드가 실행이 되다가 B라는 파드가 삭제가 되고 B라는 노드에서 새로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B 노드에서
바라보는 볼륨, 그 B 노드의 그 볼륨에 있는 파일하고는 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가 볼륨 마운트 경로에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기록되는 위치는 이 노드의 특정 디렉토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empty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캐시의 목적으로 좀 더 적합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empty 디렉토리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empty 디렉토리의 한계와 단점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줄을 확인하는 그 간단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카드가 그 기동 상태가 정상 그 동작 상태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큐버시티의 웨이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파드가 그 기동할 때까지 그 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로드 밸런서 서비스의 URL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본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이 URL로 호출을 해본 이후에 프록시에 저장된 캐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6ms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호출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파일 계산은 1초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론적으로는 이후에 페이지 새로 고침 및 재호출 시에는 프록시에 저장된 캐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empty 디렉토리, 공 디렉토리가 적합합니다. 근데 이 파드를 삭제 후에 다시 실행해 보면 empty 디렉토리도 그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파드의 생애 주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다시 그 브라우저 호출을 했을 경우에 다시 데이터를 읽어서 캐싱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면 호출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파드를 다시 삭제를 해보고요. 파드를 삭제했지만 디플로이먼트가 그 파드를 감시하고 있다가 파드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디플로이먼트가 파드를 재생성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파드의 그 empty 디렉토리를 조회를 해봤을 때 캐싱된 파일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이 화면을 갱신을 했을 때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조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캐싱된 그 파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호스트 패스 볼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드의 디스크를 가리키는 볼륨이고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되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처음 도입할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스트 패스 볼륨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기록되는 곳이 노드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 복제본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습을 하고 있는 환경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노드가 2개 이상의 클러스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노드의 파일 시스템 전체에 그 파드 컨테이너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컨테이너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노드 디스크 전체를 장악당할 수 있다라는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호스트 패스 볼륨에 대한 매니페스트는 다 한 것 같고요. 볼륨스에서 아까 empty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empty 디렉토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호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패스 하위에 사용할 노드의 디렉토리와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드가 같은 노드에서 동작하는 전제로 봤을 때는 볼륨의 생리 주기가 노드의 디스크와 같아지기 때문에 노드가 하나의 환경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에서 캐시된 데이터를 발견하면 곧바로 이 데이터를 프록시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원주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고요. 파드 서캐시 디렉토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 호스트 패스 디렉토리에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록시 파드를 강제로 삭제를 하고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노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파드가 삭제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보안의 그 호스트 패스 볼륨은 그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그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드의 그 파일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서버 패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볼륨의 정의는 여전히 노드의 루트 디렉토리이지만, 컨테이너에서 볼륨에 접근하는 그 유일한 통로인 볼륨 마운트를 하위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에 대해서 또 실행을 해보면요. 다시 슬립 디플로이먼트를 갱신을 했고요.
노드 파일 시스템에서 파드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컨테이너 로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슬립 디플로이먼트의 그 파드 로그를 그 확인해보는 그 명령어를 호출을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파드 컨테이너는 노드의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지정된 하위 디렉토리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로그에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볼륨과 클레임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노드, 우리가 그 파드 단위에서 그 볼륨과 그리고 노드 단위에서 볼륨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파드와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영역에 대한 그 레인지에 대한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공통적으로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그 그러한 단점이 없는 그 볼륨이 그 퍼시스턴트 볼륨, 영구 볼륨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영구 볼륨은 전체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구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지드 서비스에서는 그 각각의 그 특정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애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는 AKS 클러스터에서는 애저 파이즈는 애저 디스크, 그리고 AWS의 EKS 클러스터에서는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그리고 그 외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나 클러스터 FS,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의 그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파드가 그 외부와의 통신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서비스라는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추상화로 서비스가 사용되었는데, 지금 그 스토리지 계층의 그 추상화로는 용고 볼륨과 그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연구 볼륨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는 볼륨에 대한 정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륨의 용량을 지정을 하고, 파드의 접근 유형, 그리고 파드 하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NFS라고 해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볼륨에서 그 어떤 그 서버의 도메인을 사용을 했지, 그리고 서버의 어떤 그 스토리지 경로를 사용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에 NFS를 구축을 하고 그 도메인 네임을 다음과 같이 명명을 한 이후에 쿠버네티스 볼륨즈라는 이름의 스토리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실습 환경에서는 이 정의를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 퍼시스턴트 볼륨을 생성을 하는 것을 예제로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로 그 실습을 해보는 이유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해볼 텐데, 클러스터 첫 번째 노드에 레이블을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레이블을 부여하는 이유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볼륨이 실제로 저장될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레이블이 부여된 노드에 레이블 볼륨을 사용하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퍼시스턴트 볼륨이 배치가 되었고요. 퍼시스턴트 볼륨의 상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가 그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고, 리클램 팔러시, 그리고 억세스 모드, 그리고 용량 등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드가 연구 볼륨을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그 연구 볼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레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볼륨 사용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라는 그 매니페스트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접근 유형은 필수 설정이고, 요청하는 스토리지 용량을 또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레임의 정의에는 그 접근 유형과 스토리지 용량, 그리고 유형, 스토리지 유형을 그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퍼시스턴트 볼륨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클레임과 연결된 그 볼륨은 다른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추가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네, 퍼시스턴트 볼륨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클레임에 대한 그 조회를 해보게 되는 경우에는 PVC라는 그 추격어로 질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에 대한 목록도 적용이 있습니다. 네, 이 클레임과 볼륨의 용량과 접근 유형이 일치하게 되면 퍼시스턴트 볼륨이 연결돼서 사용 중인 상태, 사용 중인 상태는 그 스테이터스가 그 바운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위의 방식은 영구 볼륨을 그 퍼시스턴트 볼륨을 명시적으로 생성을 해야 하는 스태틱 프로비저닝 방식입니다. 실제 클러스터에서는 노드의 그 로그인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 호스트 패스 마운트로 노드의 루트 디렉토리를 마운트한 슬립 하드를 이용해서 노드의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된 파드를 이용해서 노드의 디렉토리 생성을 실행을 해보는 예제를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웨이팅을 걸어주고 연구 볼륨에서 사용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드를 배포하고 볼륨에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슬립 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초기화에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초의 그 대기 시간을 걸어주겠습니다. 네, 완료되었으면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된 것 같고요. 볼륨에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그리에 대한 그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DB를 실제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대기 상태를 걸어주고 어플리케이션의 URL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지를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ASP.NET에 대한 소스 코드인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다시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강제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퍼시스턴트 볼륨의 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 데이터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네, 삭제를 했고요. 볼륨의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pg 언더바 wal이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더라도 네,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웹앱 파드와 그 DB 파드의 그 결합도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웹앱 파드는 DB 파드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드는 파드의 생애 주기와 무관한
퍼시스턴트 볼륨을 통해서 퍼시스턴트 그 스토리지를 연고 스토리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 중에 그 연고 볼륨 정의에서 로컬 볼륨 정보만 분산 스토리지 정보로 수정을 하면 운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